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어느 날 오후, 문득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가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손가락은 자동으로 연락처를 넘기지만 뜻밖에도 쉽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뜨긴 했지만 갑자기 망설여지는 건 왜일까요? 이럴 때면 우리는 어쩐지 마음속에 막연한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외로움이 꼭 잘못된 감정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혼자 있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혼자 있음이 주는 지혜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새로운 인연은 예전만큼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왜 이렇게 내 곁에는 사람이 없을까? 스스로를 탓하고 주눅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당연한 인생의 흐름입니다. 오늘 오디오북에서는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 그리고 나아가 고독을 통해 성숙해지는 삶에 대해 차분히 그리고 따뜻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외로움이 고통이 아닌 고요한 지혜가 되길 바라며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것도 흰 머리카락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득 든 생각 하나. 나는 지금 누구와 마음을 나누며 살고 있는 걸까? 한때는 하루가 모자라도록 사람을 만나고 전화가 울리고 약속이 끊이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많던 연락들이 조용해지고 문득 일정을 바라보면 나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난 걸 느끼게 됩니다. 누구 탓도 할 수 없습니다. 세월의 흐름이란 본래 그런 것이니까요. 친구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나 또한 내 삶을 살아야 하기에 점점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라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때로 가장 깊고 성숙한 삶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고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문을 천천히 열어보려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 아빠, 친구, 직장 동료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낮은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전자시계가 똑딱이며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밥도 잘 먹었고 몸이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텅 빈 느낌이 드는 걸까요? 문득 오래전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40쯤 되었을 때 사소한 말다툼으로 멀어진 친구. 그 친구의 이름을 휴대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전화번호는 그대로였지만 이상하게도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날 기억이나 할까? 괜히 어색한 인사만 오가다 끊기겠지. 그렇게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마치 먼 나라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함께 웃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새 서로의 삶이 달라지고 대화의 온도도 달라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정말로 친구가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다른 방식의 관계를 필요로 하게 된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피상적인 인사는 의미 없고
의미 없는 술자리는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조금은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나이가 된 것이죠.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 곁에 친구가 없다 해도 그건 결코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고 더 깊은 내면의 시간을 준비하라는 삶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이고도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빠서 못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 일, 자식 키우기, 집안일, 서로의 삶이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도 물러나고 나니 문득 여유가 생긴 그 시간에 정작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는 줄었고 그 줄어든 이유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서로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모두 비슷한 곳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입시, 취업, 결혼, 육아 같은 문제를 고민하며 같은 언어로 대화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군가는 손주 재롱에 빠져 있고 누군가는 건강 문제로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여행을 다니며 노후를 즐기고 있고 어떤 친구는 여전히 생계를 걱정하며 일터에 나서고 있지요. 이처럼 서로의 삶의 결이 달라지고 관심사가 달라지면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대화는 점점 끊기고 서로의 마음은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당연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당연한 흐름을 마치 나만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자책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끝없이 펼쳐진 것처럼 느껴졌죠. 내일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내년에도 기회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50을 넘기고 80을 향해 걸어가다 보면 하루하루가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가치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런 인식은 인간의 심리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정서적 교감이 없는 관계에 더 이상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친구를 줄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삶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인식하게 될수록 수많은 인간관계 중 진정으로 의미 있고 따뜻한 관계에만 집중하려는 성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많을수록 든든했고 모임이 많을수록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가요? 어디 가서 몇 시간씩 수다 떠는 일조차 체력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본능은 더 강해집니다.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삶의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과거보다 친구가 적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친구가 줄어든 이 시기를
그저 외롭고 쓸쓸한 시간으로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고요하고 깊이 있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한 독일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자유다. 우리는 지금껏 너무 많은 시간을 누군가의 엄마로, 아빠로, 동료로 살아왔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하고 관계 속에서 나를 증명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군가의 누군가로 살아가기보다 나 자신으로 살아갈 시간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나가고, 혼자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책을 읽는 시간. 그 고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처 몰랐던 나의 감정,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나의 생각,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해지는 그 틈에서 삶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인생이 쓸쓸해졌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 속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정서적 연결을 원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지나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의존이 되어버리죠.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불안해. 이런 말 해도 될까? 상처받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상대의 기분에 따라 내 삶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삼키고, 맞지도 않는 분위기에 억지로 웃고, 참고 맞추고 희생하다 보면 결국 마음엔 지나간 감정의 상처들만 켜켜이 쌓이게 됩니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룰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불안해도 스스로 달래고, 고독해도 그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 삶은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지지할 줄 아는 사람은 남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내면의 단단함이 그들에겐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셨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내 곁에 내가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든든한 친구가 바로 곁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데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허전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정적이나 누군가와 대화가 끊긴 후의 공백은 더 크게 다가오곤 하죠. 하지만 그들은 이 고요함을 불안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대신 책을 펴고 음악을 틀고 손을 움직여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이는 식물을 가꾸고, 어떤 이는 그림을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손글씨로 일기를 씁니다. 중요한 건 대단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오늘은 어떤 하루였을까를 스스로 묻고 답하는 그 시간. 그 작은 시간들이 모여 내면이 천천히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내 마음도 함께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하루 중 가장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그 고요한 의식 하나가 그분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음은 자꾸만 불안한 생각을 끌어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다들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하지만 자신만의 활동으로 내면을 채우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말합니다. 괜찮아. 나는 지금 나와 함께 잘 지내고 있어. 그 한마디가 주는 위안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스스로만이 줄 수 있는 평화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들보다 특별히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남의 시선을 덜 신경 쓰게 된 것뿐이죠. 예전에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 하면 주변에 묻곤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걸 시작해도 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데 그런 물음은 대부분 멈추게 만들기 위해 꺼내는 질문들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 도전을 대신해 주지 않으면서 괜히 평가하고 조언하려 드는 것. 그럴 바엔 조용히 나 혼자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사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 고요한 시간. 바로 이때야말로 가장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글을 쓰고 싶다면 일기부터 써보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흰 종이 한 장 펼쳐보세요. 배우고 싶은 언어가 있다면 하루에 한 단어라도 외워보세요.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하고 때로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책을 쓰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삶의 생기를 다시 찾고 계십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새로 시작했을 때 사람보다 먼저 나 자신이 나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 말 참 멋지지 않나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었던 그 일,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재충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여덟 번째 장점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결정은 항상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의 의견이 많을수록 오히려 나의 진짜 생각은 흐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그 모든 외부의 소음을 걷어낸 순수한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합니다. 정말 이걸 하고 싶은 걸까?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그 질문 앞에 오롯이 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감정과 생각이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슬픔이든 기쁨이든 제대로 느껴보기도 전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는 그 감정들을 가만히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걷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기억, 잠든 줄 알았던 감정이 다시 올라오기도 하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감정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도 주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를 되묻게 하죠. 이 물음에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 순간을 더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 시간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실에서 작은 실천이 따라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밖으로 나가보는 것입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치유입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동네 뒷산이라도 가볍게 올라가 보세요. 바람이 부는 방향,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새소리와 당신의 숨소리가 교차하는 그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고요 속의 평화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자기기 없이 운동해 보기입니다. 이어폰도 핸드폰도 잠시 내려두고 온전히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호흡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땀이 언제 맺히는지, 햇살이 손등에 닿는 느낌이 어떤지, 이 작은 관찰이 당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다 줍니다. 셋째, 그동안 미뤄뒀던 작고 사적인 열정 하나를 꺼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번쯤 시도하고 싶었던 그림, 적어보고 싶었던 에세이, 혹은 내 방을 나만의 취향으로 다시 꾸며보는 일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해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소소한 도전은 혼자 있는 시간을 고립이 아닌 몰입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시간들이 모여 당신의 내면을 조용히 밝혀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유와 품위가 느껴집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늦게 해도 조급해하지 않고 약속이 미뤄져도 불편한 감정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와 잘 지내고 있다면 누군가의 빈자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더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함께 있을 때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편안하게 느껴지죠. 그건 그들이 이미 스스로를 안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고 자신을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말도 과하게 하고 애써 유쾌한 척도 했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진짜 힘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붙잡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소유가 아닌 존중으로,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법을 말이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서서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사람은 결국 혼자다. 그 말이 처음엔 외롭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안에는 고요한 자유와 평온이 함께 담겨 있었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남편, 부모, 동료로서 자신을 꾸준히 증명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었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지금, 이제는 나 자신과 가장 깊은 친구가 될 시간입니다. 조용한 집안, 한 잔의 따뜻한 차, 그리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 나는 지금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천천히 진심으로 답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독을 외로움이 아닌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조건 피하려 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여러분을 고요하게 만들고 다시금 삶의 본질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날 준비도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든 내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나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지혜일지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당신만의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 따뜻한 관심 하나가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백세지혜. 당신의 노년이 더 단단하고 더 빛나는 시간이 되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